불안감이 참 문제인데 사교육에서 특히 불안감을 더 조장하지 않나요? 그냥? 많이 조장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딸려가면 안 된다는 건데요. 제가 아쉬운 점은 그 사교육에서 느꼈던 불안을 사실 여기서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똑같이 본다는 거.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다는 거죠. 우리는 되게 다르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자랑스럽고 이게 되게 잘하고 있는 건데, 되게 이제 그 부분, 우리 아이가 물론 객관적으로 저 아이보다 단어를 좀 못 외울 수도 있고, 지금은 저 플루언시로 좀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굉장히 불안해 하신다는 거죠. 같이. 자꾸 저는 어머님들이 학원에 있을 때 하나같이 목표를 그 외국에 갔다 온 애들 수준으로 두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외국을 안 갔는데 막 그 리턴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5년 뭐 이렇게 살다 온 애들이잖아요. 아무리 무슨 저기 한다고. 그럼 그 애들하고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제 거기다 딱 두시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는 끊임없이 못나 보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 영어를 조금 늦게 시작했고 그만큼 경험을 덜한 것 뿐인데 자꾸 이렇게 한 줄로 세우는 이런 거에 우리도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사교육을 바라보는가. 딱 사교육하면 지금 머리에 그리시는 게 굉장히 편안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굉장히 그런 미국 교과서 수준의 그런 글들을 가지고 애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리시죠. 그런 애들이 전국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자꾸 조정하는 애들은 당연히 사교육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 휘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로 탑 레벨이요. 이렇게 사교육을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되는데, 가장 그 탑 레벨에 들어간 애들이 가장 그 사교육의 중심가인 거기에서도 한반 구성이 될까요? 그 애들은 굉장히 작은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나가고 이런 문제는, 저는 그래요. 외국 나가서 이제 말을 편안하게 하고 특히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경우는 요즘에는 영어를 못하면 되게 힘들죠. 비즈니스 자체가 워낙 인터내셔널이라서. 근데 그 정도의 영어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더 하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자유롭게 이제 뭔가 학교 그 교육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실제로 그 이머전 환경을 좀 다녀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로 내가 우리 아이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면. 저는 그러니까 각자가 이건 좀 다르게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서 우리는 대안학교를 만들었고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아이들을 다 한번 묶어보자라는 좀 그런 것도 저는 느껴져요.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대안학교 와도 이게 열망이 다 다르잖아요. 길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저희가 공통적으로 영어 교육이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깔아주는 거고요. 그 이외의 다양한 변주는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약간 정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애들이 뭐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외국 나가서 잘 적응해서 살 것 같으세요? 뭐 1년, 보긴 일본 1년밖에 안 보셨다 치더라도. 왜 외국 나가시려고요? 아니 만약에 나갔다 치고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뭘 목표로 막 자기 뭐 일거리를 찾아갈 수도 있겠고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어떤 나이예요?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여기 학교를 다 졸업한 성인이 돼서 어떤 뭐 뜻을 가지고 이제 국내는 너무 좁아 또는 뭐 아이고, 한국에 있기 싫어 또는 뭐 새로운 경험을 시작했어 뭐 그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애들이 다 갔을 때 거기서 외국 생활을 잘 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다 너네들은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인터랙션하고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굉장히 틀려요. 우리 아이들의 정말 장점이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려 있고 다가가고 이런 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 가서 생활 잘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선입견이 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확 열고 사람한테 확 다가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려 이제 이런 식의 인터랙션이 좀 더 편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지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제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사교육을 신경 쓰시고 공교육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이 불안이 자꾸 아이들한테 가죠. 근데 아이들이 가장 제가 클래스에 들어갔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 거.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아이들이 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키워지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이 못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걸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는 이렇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특징이 그거라는 얘기는 들으신 적 있나요? 체육 같은 것도 다른 학교랑 같이 축구대회 한다면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외부 세계랑 본인들이 비교되고 심지어 게임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좀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 좀 그대로 전달돼서 우리는 못한다. 저희들은 계속 공부했잖아요.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영어를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긴 문장이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우리 이거 못해요. 우리 이거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야, 우리는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면 우리는 그 아이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못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본인들이 평가하는 것도 훨씬 잘하거든요. 잘하는데도 자꾸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본인들을 자꾸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자꾸 이제 아이들이 잘못하면 갇혀버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애들이 영어에 관심은 있나요? 좀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영어가 절대로 무서운 게 아니라고 조금 그렇게 얘기를 애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거 유치원에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학년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3학년 때에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거를 아이들이 전달 안 받을 리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왜 무의식으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번드르란 말을 해도 마음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아이들은 본다고 하잖아요. 말 뒤에 있는 것들을. 근데 불안을 아무리 감추고 그냥 내가 불안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감추고 막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알아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영어 프로그램도 더 좋아져야 되고 아직도 더 좋아야 될 점이 많고 숙제가 많고 그래요. 많은데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좀 공포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런 거를 일단은 그러니까 자꾸 외부 애들은 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게 영어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영어가 쉽게 드러나죠. 수학보다. 그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밖으로 애들이 몇 마디 하고 이런 게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 대한 이 부모님들의 관심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불안과 이게 섞여 있어요. 기대가 동시에. 그러니까 드러나기도 쉽고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영어 교과는 힘든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주목을 좀 안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근데 이거를 특히 언어는요. 그런 영어 책에도 나오는 게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외국인이 영어를 말을 못 뛰는 거는 일단은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어린아이 상태로 내려가는 내 자아 존중감이 위협받기 때문이고 그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사실 영어를 쉽게 이렇게 외국에 갔을 때 말을 못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더 위축된 상태로 하면 이게 훨씬 더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뱉을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영어를 접하면 이게 더 위협받는데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안 하고 있었던 이런 거에 대한 자신 없음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께서
어떤 뭐 요구가 있었다든지 등등 해서 좀 그 느꼈던 그런 애로사항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싹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뭐 사례들이 있었다면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좀 밝혀주신다면 네,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디시플린이 안 돼 있다 솔직히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인터랙션이 좋고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되게 쉽게 그런 말을 던졌다는 거죠. 당신이 뭘 알아서 우리한테 이런 책을 선정해 갖고 와서 공부하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이들 말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게 그대로 이 어른이 어떻게 말했을까가 사실은 보이죠. 뭐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저희도 아이 키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이요. 우리 이거 못해요. 우리 이거 못해요 다음에 우리를 뭘 알아요. 뭘 아는데 당신이 이런 책을 갖고 우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우리 파악도 못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만족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당신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끌고 가서 재밌게 나를 해줘야 되는 사람의 이런 약간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서도 예, 그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슬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고용인이잖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당신은 우리를 모르잖아. 아이들 입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같은 공동체 학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좀 알고 싶어하고 설명받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 학교에서의 존재의 이유는 전문성 담보예요. 제가 사실은 무슨 물론 대안학교 쪽에 끊임없이 제가 눈을 두고 있었지만 뭐 대안학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뭐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고 있다면 이 좀 좋은 뜻을 갖는 학교에서 내가 그거를 좀 도움이 되게 쓰이고 싶다라는 걸로 온 거거든요. 그 전문성에 대한 어떤 막 끊임없는 도전들이 와요. 이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저는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각자 의견이 다른데 다 각자 한마디씩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영어는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영어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우리가 모든 걸 만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별로 안 힘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조직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일정하게 시스템과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 굉장히 이런 통로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온 사람이 어디서 의사결정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 의견은 도대체 누구한테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일일이 또 화답하라고 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힘든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조가 이제 그런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